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담기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의 첫 시간이에요. 문법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거나 말을 만들 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이 시간을 첫 시간으로 정해봤어요. 그럼 오늘은 영어의 문장 성분에는 무엇이 있고 그 안을 구성하는 품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문장 성분과 품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말들을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성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말로 문장 구성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이 있듯이 문장에도 그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족의 아빠, 엄마, 오빠 또는 동생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각각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빠, 엄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문장 성분은요. 여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 자리는 주어,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서술어, 이 자리는 목적어, 이 자리는 보어. 이렇게 각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장 성분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각각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주어는요, 우리가 들었을 때 은는 이가로 표시돼요. 나는, 너는, 이, 가. 나는, 학교는 이런 식의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를 주어라고 불러요. 서술어는요, 무엇 무엇 이다라고 끝나는데요. 한마디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름도 서술어라고 불러요. 목적어는요, 우리가 사용할 때 주로 을, 를, 에 해당하는 말을 목적어라고 불러요. 보어는요, 문장 자체에 있는 내용에서 해석이 조금 불가할 때 그걸 보충해 주는 말을 보어라고 해요. 그럼 우리말로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먹었다. 밥을 맛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문장 성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문장 성분에는 총 5개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수식어가 빼먹었죠. 그 이유는 수식어는 그렇게 문장 성분 중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면 나머지 4개도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성분, 즉 문장의 구성원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4가지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2가지만 쓸 수도 있고 3가지를 쓸 수도 있고 4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아빠와 엄마 이렇게 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도 있고요. 아니면 1인 가구도 있죠.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또는 아빠, 엄마, 아들 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처럼 문장의 성분도 꼭 모두가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셋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때 이러한 용어를 쓰면 이거는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단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문장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공통점 한번 잠깐 볼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라고 어로 끝나는 공통점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품사는 뭐예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품사는요, 총 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문장 성분에서 이 4개가 중요했던 것처럼 품사에서도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4가지가 품사의 주요 사인이에요. 그럼 품사라는 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품사는 단어를 기능에 따라서 또는 형태와 의미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걸 말해요. 그리고 품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품사는 모두 사로 끝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사과,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 저것, 이것처럼 명사를 대신해서 이름이 대명사예요. 동사는요, 말 그대로 동작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동사는 무엇이 다라고 해석돼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명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명사를 꾸밀 때 사용해요. 한마디로 꾸며주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대신 형용사는 누구를 꾸민다 그랬죠? 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럼 명사를 빼고 나머지 말들은 누가 꾸며줘요?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꾸며주기 위해 부사가 존재해요. 부사 역시 꾸며주는 말이긴 한데 이때 부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를 제외하고 꾸며주는 거예요. 왜냐면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줄 거니까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어주는, 접촉해 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전치사라고 하는 건 어떤 단어의 앞에, 앞에 나오는 말을 말해요. 감탄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와, 우와 라는 말처럼 깜짝 놀랄 때 사용되는 말이죠. 하지만 이 8개의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4가지예요. 그리고 이 4가지의 주로 사용되는 품사가 바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고,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예요. 각각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오직 명사와 대명사라는 품사만 올 수 있어요. 즉, 사과는, 영어는, 우리는, 그것은 이런 식의 은는 이가를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명사와 대명사라는 품사뿐이어서 주어 자리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서술어 자리는 무엇이 다라고 해석되는 자리라고 했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이 4개 중에서 동사밖에 없죠. 무엇이 다니까요.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올 수가 없어서 서술어라고도 부르지만 문장 성분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라고 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앞에 동사라고도 적을게요. 어차피 이 자리에는 동사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경우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로 해석되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주어와 똑같이 명사와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충해주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보충해 주려면 앞에 있는 의미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이 네 개 중에 형용사가 주로 많이 사용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명사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장 성분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품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디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에서 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건데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주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s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 주어라는 의미가 주어를 나타내는 말의 앞글자를 따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동사는요? 제가 서술어와 동사는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동사를 설명하는 말에 부위를 따서 동사를 대신 말하기도 하고요. 목적어도 오브젝이라는 말을 줄인 거기 때문에 오로 사용되기도 해요. 보어라는 말도 가장 앞 글자를 따서 C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이건 각각의 영어 이름에서 앞 글자를 따왔다고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다양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영어 문장에 대한 문법을 알아가고 각각의 순서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씩 더 살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모두 멋지게 영어를 말하는 그 날을 위해서 화이팅 하도록 해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